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찰성진 경감반 제3기 형법 강의하는 남행열입니다. 자, 여러분 1기와 2기에서 여러분들이 형법 총론과 강론을 상세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분별, 단원별 해서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원래 제3기 때 계획한 바에 의하면 정식 여러분들 시험과 같이 모의고사 형식으로 40문항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그 이후에 그 40문항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9주에 끝나기로 예정을 했었어요. 그러나 학원에서 제4기가 있다. 4기 때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가면 되지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은 첫 시간에 여러분들 20문항으로 다른 선생님과 결국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도 20문항으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이거는 범위는 20문항이 전체 다 전 범위에 걸쳐서 20문항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번만 그러고 다음 시간부터는 학원의 전체 크기 계획에 입각해서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총론에서 처형 법정주의부터 시작해서 위법성론 앞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20문항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9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이제 학생들은 시험이 임박하니까 약간 마음이 조급해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를 많이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학원에 또 제4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4기 때부터 40문항 모의고사를 하기로 하고, 이번 제3기에서는 단원별로 총론과 강론을 합쳐서 9회에 걸쳐서 하루에 20문항씩 강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결국은 1기, 2기 해서 이론은 제가 칠판에도 많이 강의를 했고 많이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형법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오늘 모의고사 보신 거 1번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절치 않은 걸 한번 골라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것은 항상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1번 문제로 나옵니다. 1번 문제를 거의 빼놓지 않고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 전자, 공전자 기록 위작제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253조 2에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제에서 정한 위작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를 포함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 또는 확장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제가 이제 판례지 보면 허위 정보 입력 사건이다 라고 합니다. 허위 정보 입력 사건인 것은 공전자 기록 위작죄가 뜻이 뭡니까? 사물을 거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전자기록 특수매체를 위작, 변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쉽게 말하면 공전자 위작, 변작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결국은 권한을 남용하여서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에 따라서 전자기록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사전자기록 위작죄의 형류의 태양으로서 규정한 위작에 대해서도 공전자기록 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전부 다 포함시킨다고 해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 이해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허위 정보 입력 사건이다,
이건 2020년도 나온 대법원 판례에서 전원 합의책 판결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전자 위작죄에서 위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전자 기록 위작죄에서 위작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해석해서 그 위작이라는 개념은 사전자 기록 위작죄 행위 태양으로 규정한 위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분리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해석해도 제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번을 보면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 관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약사법 제19조 사항은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여러분, 이게 법률주의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형법정의 위임법이 있습니다. 위임법은 법률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서는 금지한다는 규정만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하위법에 위임해 놓는 걸 위임입법이에요. 그러면 위임입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는 결국 우리는 포괄적 위임입법은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포괄적 위임입법은 우리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임입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입니다.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또 뭐죠? 결국은 긴급성. 결국은 법률에 규정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긴급성 우리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규정해야 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가 뭐죠? 포괄적입니다. 우리는 포괄적 위임입법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약국 사건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하위 법령인 결국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모두 하위 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놓는 것은 이거는 너무 광범위한 개념인 약국 관리에 관련 준수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은 결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 그래서 제형법정주의에 반한다라고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3번도 매우 중요한 판례죠.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형법 제258조 2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됐어요. 이것도 빠져나옵니다. 이럴 때 결국은 특수상해죄가 비록 신설됐다 하더라도 종전에 형법 제257조에 특수폭행치상죄의 상해의 예의에 의한다고 처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수폭행치상죄로 그대로 처벌하고 특수상해죄를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은 제형법정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